여러분, 잠시 오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채소를 드셨나요? 혹시 건강하다는 말만 믿고 매일 같은 주스를 마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누가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 어머니가 60대 초반에 뇌경색을 겪으신 뒤 저는 식탁 하나가 혈압과 혈관, 그리고 기억을 바꾸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 건강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TV와 인터넷에서 좋다는 채소는 모조리 드셨습니다. 시금치도 비트주스도 케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오히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멍이 쉽게 들었고 또 어느 날은 다리가 붓고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선생님, 채소가 몸에 좋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니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채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채소를 먹는 맥락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먹다가 독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뇌를 지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채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차이를 부드럽고 실전적으로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채소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가? 딸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혈압약 드신다고 하셨죠? 요즘 식단은 어떻게 드세요? 아,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면서 좋다고 하는 건 다 먹고 있어. 시금치랑 상추도 많이 먹고, 비트 주스는 매일 아침 한 컵씩 마셔. 몸이 개운하더라고. 이 대화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잠깐만요. 잠깐입니다. 어떤 분에게 그 한 컵은 확실히 약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한 컵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결석 이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뇌혈관을 지키는 초록의 조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늘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독이 되는 채소와 뇌졸중 막는 채소 4가지를 쉽고 안전하게 그리고 실제 식탁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좋다길래 더 먹었는데 66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5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고 3년 전 심방세동 진단 이후로는 항응고제, 가중에서도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TV 건강 프로그램은 빠짐없이 시청하셨습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시금치와 비트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곧장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마다 시금치 샐러드를 큰 접시 가득 드셨고 점심에는 케일과 샐러리를 넣은 녹즙을 한 잔, 저녁에는 비트 주스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채소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김 여사님의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멍이 쉽게 들었습니다. 문에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보랏빛 멍이 크게 번졌습니다. 잇몸에서도 가끔 피가 났습니다. 불안해진 김 여사님은
병원을 찾았고 정기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INR 수치, 즉 혈액 응고 수치가 들쭉날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상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채소가 몸에 좋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김 여사님은 진심으로 당황하셨습니다. 의사는 최근 식단 변화를 물었고 김 여사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금치랑 케일, 비트 주스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제야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맥락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와파린이라는 약은 바로 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즉, 김 여사님이 매일 다른 양으로 시금치를 드시면 약의 효과가 오늘은 강했다가 내일은 약했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약과 상호작용, 칼륨, 옥살레이트, 생으로 먹을 것인가 익혀 먹을 것인가 이 작은 단어들이 김 여사님의 하루를 그리고 건강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례 2. 작은 접시의 초록이 구급차를 멀리한다. 이번에는 반대 사례입니다. 72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도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와 충분히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채소를 많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약과 충돌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상추와 로메인은 괜찮으니 매일 같은 양으로 유지하고 시금치는 데쳐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조절하고 브로콜리는 익혀서 자주 드시라고 했습니다. 비트는 주스보다는 삶아서 소량 곁들이고 주스보다는 통째로 씹어 먹는 채소를 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조언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아침엔 로메인 2컵, 점심엔 데친 브로콜리 1컵, 저녁엔 상추와 루콜라 샐러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방식으로 드셨습니다.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혈압 수치의 변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의 차이가 안정적으로 좁아졌습니다. 당화혈색소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여사님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컸습니다. 요즘 산책할 때 숨이 덜 차요. 예전엔 계단만 올라도 헉헉댔는데 이제는 꽤 멀리까지 걸어도 괜찮아요. 큰 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관된 초록과 올바른 조리, 그것이 박 여사님의 혈관 리듬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왜 같은 채소가 어떤 분에게는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그 답은 60대 이후 우리 몸의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 60대 이후에는 다약제 복용이 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항응고제 등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약이 많을수록 음식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커집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신장이 알아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결석 이력이나 갑상선 문제 등 개인의 건강 이력이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같은 채소라도 양과 형태, 즉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노년의 몸은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아무 오일이나 막 부어 넣는다고 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는 오일을 맞는 위치에 맞는 양으로 넣어야 합니다. 채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위험은 피하고 효과는 살리는 실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독이 되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두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지식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떤 채소가 위험하다고 말할 때 동시에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가도 반드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와파린 복용자와 비타민 K가 많은 초록, 채소, 시금치, 상추, 케일 등. 먼저 가장 흔한 사례, 와파린과 초록 채소의 관계입니다.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약입니다. 심방세동, 심장판막 질환, 혈전 병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드십니다. 이 약은 혈액이 너무 빨리 응고되는 것을 막아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혈전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인데 채소로 비타민 K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약 효과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초록 채소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일정함입니다. 오늘 시금치 샐러드 2컵을 먹었다가 내일은 전혀 먹지 않고 모레는 또 3컵을 먹는다면 INR 수치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칩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반대로 매일 손바닥 2번 분량의 상추와 로메인을 꾸준히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그 양에 적응하고 약 용량도 그에 맞춰 조절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실전 조언. 십자화과 채소는 가열해서 드세요. 찌거나 볶거나 삶으면 안전합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적당량만, 그리고 다양하게 돌려 드세요. 김, 미역 같은 해조류를 함께 챙겨서 요오드를 보충하세요. 갑상선 약을 드신다면 채소 때문에 약을 끊지 마시고 정기 검진을 유지하세요. 십자화가 채소의 장점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리 방법만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거지? 채소마다 주의사항이 다르네. 너무 복잡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건강 정보는 때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명확합니다. 와파린 드시면 초록 채소를 규칙적으로, 신장이 예민하면 데쳐서 칼륨을 빼고, 결석 이력 있으면 삶아서 물 버리고 칼슘과 함께, 갑상선 문제 있으면 십자화과는 익혀서, 이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반대로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혈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채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심지어 냉장고에 어떻게 보관하고 어디서 사는 게 경제적인지까지 접시에 그려드리겠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대체가 해답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힘입니다.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채소는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확인한 가장 믿을 만한 혈관 지킴이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특별히 비싸지 않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한 것도 있고 20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느 것도 특별한 요리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채소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녹색잎 채소 로메인 상추 시금치 깻잎 혈관의 기본색입니다. 첫 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로메인, 상추, 시금치, 적상추, 깻잎, 청경채. 이 초록잎들은 혈관 건강의 기본색이자 출발점입니다. 왜 녹색잎 채소가 중요할까요? 이 채소들에는 칼륨,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K, 그리고 다양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규모 관찰 연구들을 보면 녹색잎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특히 하버드대 연구진이 50만 명 이상을 추적한 메타 분석에서 하루에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더 먹을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약간씩 감소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잎과 십자화과의 기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한마디로 일관된 초록이 혈관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와파린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칙량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매일 같은 양을 드시면 약과 채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아침 루틴 예시. 아침 식탁을 상상해 보세요. 햇살이 비치는 주방, 깨끗이 씻은 로메인 잎이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로메인 2컵손으로 잘게 뜯어서 삶은 달걀 1개 단백질,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 색과 맛, 올리브오일 1숟가락, 레몬즙 반 숟가락 드레싱, 통곡물빵 반 조각 선택사항. 이게 끝입니다. 5분이면 완성됩니다. 접시 하나에 담고 천천히 씹으며 드십시오. 이 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조리 팁. 로메인과 상추는 씻어서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약간 다릅니다. 생으로 드시면 옥살레이트가 많으니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끓는 물에 1, 2분만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세요. 그런 다음 참기름 약간, 저염 간장 반 숟가락, 다진 마늘 조금, 통깨를 뿌려 무치면 됩니다. 데친 시금치는 냉장고에 2, 3일 보관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여러 끼 분량을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케일도 좋습니다. 케일은 생으로 먹으면 질기니 오븐에 구워서 케일칩을 만들어 보세요. 케일 잎을 한 입 크기로 뜯어서 올리브오일 약간, 소금 아주 조금 뿌리고 150도 오븐에 15분 구우면 바삭한 간식이 됩니다. 손자 손녀들도 좋아합니다. 경제 팁. 로메인과 상추는 마트에서 한 포기에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시금치는 한 단에 1,500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치를 사도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잎이 시들기 전에 씻어서 물기를 빼고 키친타올로 감싸서 밀폐용기에 넣으면 일주일은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2. 십자화과 브로콜리 배추 콜리플라워 봄동 대사와
혈관의 이중 방패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배추, 양배추, 콜리플라워, 청경채, 봄동, 케일. 이들은 녹색잎과 함께 혈관 건강의 양대 산맥입니다. 십자화가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며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설포라판, 인돌 3카비놀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 항산화항염 작용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십자화가 채소 섭취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과 일부 암의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화가는 지중해 식단, DASH 식단, 미국 심장학회 권고 식사 등 거의 모든 건강 식단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갑상선 이슈가 있으신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점심 루틴 예시. 점심 식탁을 그려봅시다. 찐 브로콜리 1컵, 닭가슴살 손바닥 크기 또는 두부 한 모, 현미밥 반 공기, 저염 토마토 양파 피클 한 숟가락.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완벽한 점심입니다. 브로콜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나눠서 끓는 물에 3, 4분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고 물 2숟가락 뿌린 후 뚜껑 덮어 4분 돌리면 됩니다. 소금은 줄이십시오. 대신 레몬즙을 짜거나 후추를 뿌리거나 발사믹 식초 약간을 뿌려보세요. 풍미가 살아납니다. 생활 팁. 냉동 브로콜리를 활용하십시오. 신선한 브로콜리는 금방 시들지만 냉동 브로콜리는 몇 달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도 거의 동일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냉동 브로콜리 1kg을 3,000원에서 5,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사두면 한 달은 거뜬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 4분이면 식탁에 올릴 수 있으니 가성비와 지속성의 열쇠입니다. 배추는 어떻게 드시나요? 된장찌개에 넣거나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시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면 됩니다. 봄동은 된장에 찍어 먹거나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쳐도 맛있습니다. 콜리플라워는 쌀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서 쌀알 크기로 만든 후 볶으면 콜리플라워 라이스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은 분께 좋습니다. 3. 식이질산 채소, 루콜라, 시금치, 비트, 비트잎. 혈압의 숨은 스위치입니다. 세 번째는 식이질산염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루콜라, 시금치, 비트, 비트잎, 근대. 이들은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질산염이라는 말이 낯설고 심지어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공육의 아질산염과 혼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채소의 천연 질산염은 전혀 다릅니다. 채소의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아질산염을 거쳐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류를 개선하는 중요한 신호 물질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비트 주스나 시금치를 먹은 후 2, 3시간 내에 혈압이 약간 낮아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혈압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루콜라는 특히 질산염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 이 맛이 바로 건강의 맛입니다. 비트는 어떻게 드시나요? 저녁 루틴 예시. 저녁 식탁을 상상해 봅시다. 오븐에 구운 비트 슬라이스 4, 5조각. 루콜라와 시금치 믹스 샐러드 한 접시. 호두새, 4아르께서 뿌림. 발사믹 식초 올리브 오일 드레싱. 비트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생비트를 사셨다면 껍질을 벗기고 1cm 두께로 썰어서 오븐팬에 올리브 오일 약간 바르고
180도에서 25분에서 30분 굽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게 익습니다. 오븐이 부담스러우시면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비트를 통째로 넣어 30분에서 40분 삶으셔도 됩니다. 익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결석 고위험군이시라면 꼭 삶아서 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양을 소량으로 조절하세요. 한 끼에 4, 5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비트는 달콤하면서도 흙내음 같은 독특한 풍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루꼴라의 쌉싸름함과 발사믹의 새콤함이 만나면 균형이 잡힙니다. 경제 팁. 생비트가 부담스러우시면 진공 포장된 삶은 비트를 사십시오. 대형마트에서 200g에 3,000원 정도입니다. 이미 익혀져 있고 껍질도 벗겨져 있어서 썰기만 하면 바로 샐러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냉동 비트도 나옵니다. 코스트코나 온라인 마켓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루꼴라는 한 봉지에 2,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쌈채소처럼 쓸 수도 있고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비트 주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주스는 섬유가 제거되고 당과 옥살레이트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혈당도 빠르게 올리고 결석 위험도 높입니다. 통채소로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4. 토마토, 양파 올리브오일 궁합, 접시의 완성도와 지속성을 올립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올리브오일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양파와 마늘에는 알리신, 퀘르세틴 같은 유황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마토와 양파는 맛의 기본입니다. 이들이 있으면 채소 요리가 맛있어집니다. 맛있어야 계속 먹게 됩니다. 지속성이 곧 건강입니다. 저염 토마토, 양파 피클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방울토마토 10개, 반으로 자름. 양파 반개 얇게 슬라이스. 식초 3숟가락, 물 3숟가락, 설탕 1숟가락. 소금 약간. 올리브오일 1숟가락. 모두 섞어서 밀폐용기에 넣고 냉장고에 하루 재워두면 새콤달콤한 피클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마다 1숟가락씩 곁들이면 입맛도 돋우고 혈관도 지킵니다. 토마토 소스도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 4개 깍둑 썰기, 양파 1개 다짐, 마늘 2쪽 다짐, 올리브오일 2숟가락, 소금 후추 약간.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볶다가 토마토를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끓입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하면 끝입니다. 이 소스를 통곡물 파스타에 버무리거나 생선이나 닭고기 위에 얹거나 계란 요리에 곁들이면 됩니다. 저장 팁. 토마토 소스는 냉장 보관 3, 4일, 냉동 보관 2, 3개월 가능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서 얼려두면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녹색잎 로메인, 상추, 시금치, 혈관의 기본색. 십자화가 브로콜리, 배추, 대사와 혈관의 이중 방패. 질산 채소 루콜라 비트 혈압의 스위치. 토마토, 양파 올리브오일, 맛과 지속성의 완성. 이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매일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매일 실천하지?
바쁜데 어떻게 준비하지? 돈은 얼마나 들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실전 규칙과 하루 샘플 접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둘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함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식을 습관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식단을 일주일 하는 것보다 괜찮은 식단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규칙은 모두 지속 가능을 목표로 합니다. 어렵지 않고 비싸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10가지 실행 규칙. 규칙 1. 와파린 복용 중이면 초록을 끊지 말고 규칙량으로 먹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로메인 2컵, 점심에 상추 1컵처럼 나만의 규칙을 정하십시오. 달력에 적어두거나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두세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로메인 2컵. 이렇게 써서 눈에 보이게 하십시오. 식단을 바꾸고 싶을 때는 바꾸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약 용량을 조금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이 CKD나 고칼륨 위험군이면 데치기와 물 빼기로 칼륨을 낮춥니다. 시금치를 드시고 싶으면 끓는 물에 1-2분 데친 후 물을 완전히 짜서 버리십시오. 감자는 껍질 벗기고 작게 썰어 찬물에 2시간 담갔다가 데치십시오. 토마토는 주스보다 생으로 소량만 드십시오. 포기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조금만 손을 더 쓰면 맛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 3. 결석 고위험군이면 비트와 시금치는 삶아서 물 버리고 칼슘 식품과 함께 먹습니다. 비트는 삶아서 드십시오. 주스는 피하십시오. 시금치를 드실 때는 요구르트나 치즈를 곁들이십시오. 칼슘이 옥살레이트와 장에서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줍니다.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십시오. 수분이 충분하면 결석 위험이 줄어듭니다. 규칙 4. 갑상선 이슈가 있으면 십자화관은 익혀서 다양하게 먹습니다. 브로콜리, 배추, 케일은 생으로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 찌거나 삶거나 볶아서 드십시오. 한 가지만 계속 먹지 마시고 브로콜리, 배추, 콜리플라워 이렇게 돌려가며 드십시오. 김, 미역 같은 해조류도 함께 챙기십시오. 규칙 5. 주스는 NO, 통채소는 OK. 비트 주스, 녹즙, 과일 주스 모두 권하지 않습니다. 섬유가 제거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영양소도 농축되어 과다 섭취가 됩니다. 통째로 씹어 드십시오. 샐러드로, 나물로, 쌈으로, 볶음으로. 섬유가 남아있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규칙 6.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웁니다. 매 끼니 접시를 보십시오.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4분의 1은 통곡물, 현미, 통밀, 귀리로 채우십시오. 이것을 접시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칼로리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절반을 채소로 채우면 됩니다. 규칙 7. 소금 대신 향신료로 맛을 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이 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맛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레몬즙을 짜보십시오. 새콤함이 간을 대신합니다. 후추를 뿌려 보십시오. 알싸한 맛이 입을 깨웁니다. 허브를 써보십시오. 바질, 로즈마리, 타임, 파슬리.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도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풍미가 샐러드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마늘과 양파도 천연 조미료입니다. 볶을 때 넣으면 감칠맛이 납니다.
규칙 8 냉동, 비상템을 활용합니다. 신선한 채소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바쁜 날도 있고 장을 못 보는 날도 있습니다. 냉동 브로콜리, 냉동 시금치, 냉동 비트를 냉동실에 늘 준비해 두십시오. 믹스 샐러드, 로메인, 루콜라, 적상추 혼합도 편리합니다. 씻을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염 통조림 토마토도 유용합니다. 소스 만들 때 쓰십시오. 완벽한 식단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괜찮은 식단을 매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냉동과 비상템이 그 지속성을 만들어줍니다. 규칙 9 같은 시간, 같은 양 습관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 8시에 로메인 2컵, 점심 12시에 브로콜리 1컵, 저녁 6시에 상추 샐러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드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고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3주만 지나면 자동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입니다. 규칙 10 기록하고 보이게 만듭니다. 냉장고 문에 오늘의 초록 체크표를 붙이십시오. 월요일 아침 로메인, 점심 브로콜리, 저녁 샐러드. 화요일 아침 로메인, 점심 배추, 저녁 시금치.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실천됩니다. 눈에 보이면 잊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스티커가 가득 차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과일을 사거나 영화를 보러 가십시오. 건강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하루 샘플 접시. 이제 하루 전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인 메뉴와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오전 8시, 준비 시간 5분. 로메인 2컵, 손으로 뜯어서. 삶은 달걀 1개. 방울토마토 다 6개. 올리브오일 1숟가락, 레몬즙 반 숟가락. 통곡물빵 반 조각 선택. 이게 전부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날 밤에 달걀을 삶아두면 더 빠릅니다. 냉장고에서 로메인을 꺼내고 달걀 껍질을 까고 토마토를 씻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뿌리면 끝입니다. 천천히 씹으며 드십시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점심 오후 12시, 준비 시간 15분. 찐 브로콜리 1컵. 두부 스테이크 두부 3분의 1모, 올리브오일에 앞뒤로 3분씩 구움. 현미밥 반 공기. 저염 토마토, 양파 피클 1숟가락. 브로콜리는 전자레인지에 4분이면 익습니다. 두부는 팬에 올리브오일 두르고 앞뒤로 굽기만 하면 됩니다. 간장 약간, 후추 뿌리면 맛있습니다. 현미밥은 미리 해두었다가 냉동해 두십시오.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따뜻해집니다. 피클은 냉장고에 미리 만들어둔 것을 1숟가락 곁들이면 됩니다. 간식 오후 3시에서 4시. 방울토마토 6개에서 8개. 또는 오이 스틱 호두 3알.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드십시오. 방울토마토는 달콤하고 수분이 많아 갈증도 해소됩니다. 오이는 아삭하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저녁 오후 6시, 준비 시간 20분. 구운 비트 4에서 5조각 또는 삶은 비트. 루콜라 시금치 믹스 샐러드 1접시. 연어 구이 손바닥 크기 또는 두부. 발사믹 식초, 올리브오일 드레싱. 호두 3알에서 4알 으깨서 뿌림. 비트는 미리 구워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편합니다. 또는 진공 포장 삶은 비트를 사용하십시오. 루콜라와 시금치는 씻어서 접시에 담고 비트를 올리고 연어를 올립니다.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 1숟가락,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후추 약간만 섞으면 됩니다. 호두를 으깨서 위에 뿌리면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연어가 부담스러우면 두부나 닭가슴살로 대체하십시오. 참고사항 약 복용에 따른 조절. 와파린 복용 중이시면 위의 메뉴에서 초록 채소의 양을 매일 똑같이 유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로메인 2컵, 저녁 루콜라 시금치 믹스 1컵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매일 같은 양을 드십시오. CKD나 고칼륨 위험군이시면 시금치와 토마토를 줄이고 브로콜리는 데쳐서 물을 버린 후 드십시오. 비트도 삶아서 물을 버리고 소량만 드십시오. 결석 고위험군이시면 시금치와 비트는 반드시 삶아서 물을 버리고 요구르트나 치즈를 곁들여 드십시오.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십시오. 갑상선 이슈가 있으시면 브로콜리와 배추는 익혀서 드십시오. 생으로 과다 섭취하지 마십시오. 실제 변화의 이야기 김 여사님의 한 달 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비트 주스와 시금치를 불규칙하게 먹어서 INR 수치가 롤러코스터를 타던 66세 김 여사님 말입니다. 김 여사님은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비트 주스를 끊고 대신 삶은 비트 소량을 샐러드에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와 상추는 매일 같은 양으로 조절했습니다. 아침 로메인 2컵, 저녁 상추 1컵 이렇게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두고 매일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더부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INR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들쭉날쭉하지 않았습니다. 멍도 덜 들었습니다. 팔을 살짝 부딪혀도 예전처럼 크게 멍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님이 느끼는 변화가 컸습니다. 요즘 산책할 때 심장 박동이 고르게 느껴져요. 예전엔 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차분해요.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채소인데 먹는 법이 다르니까 몸이 다르게 대답하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저는 김 여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셨으니 됐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식탁 하나가 1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안전하게,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채소는 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 상태, 복용 중인 약, 건강 이력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면 됩니다. 와파린 드시면 규칙량으로, 신장이 예민하면 데쳐서 칼륨을 빼고, 결석 이력 있으면 삶아서 물 버리고 칼슘과 함께, 갑상선 문제 있으면 익혀서 이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뇌졸중을 막는 4가지 채소도 기억하십시오. 녹색잎 로메인, 상추, 시금치 혈관의 기본색, 십자화가 브로콜리, 배추 대사와 혈관의 방패, 질산 채소 루콜라 비트 혈압의 스위치, 토마토 양파 올리브 오일 맛과 지속성, 이 4가지를 매일 조금씩 접시 절반에 담으십시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메인 2컵, 삶은 달걀 하나, 방울토마토 몇 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브로콜리 1컵, 두부 1조각, 현미밥 반 공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괜찮은 매일입니다. 70점짜리 식사를 365일 하는 것이 100점짜리 식사를 한 달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독이 될 수 있는 채소, 비타민 K 많은 초록 채소, 와파린 복용 중 불규칙 섭취 시
고칼륨 채소 시금치, 감자, 토마토, 만성 콩팥병시, 고옥살레이트 채소 시금치, 비트, 근대, 결석 고위험군, 십자화가 생식 과다, 특정 갑상선 상태, 뇌졸중 막는 채소 4가지, 녹색잎, 로메인, 상추, 시금치, 깻잎, 십자화가, 브로콜리, 배추, 콜리플라워, 봄동, 질산, 채소, 루콜라, 시금치, 비트 잎, 토마토, 양파, 올리브 오일, 핵심 원칙, 주스 노, 통채소 오케이, 익힘 데치기, 물 빼기로 안전폭을 넓힙니다. 규칙량, 일관성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양, 매일 습관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너무 늦게 오셨을 때였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아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를 여십시오. 로메인을 꺼내십시오. 씻어서 접시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한 접시가 일주일을 만들고, 일주일이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이 1년을 만들고, 1년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꿉니다. 식탁 하나가 10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이웃 어르신의 뇌혈관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또 한 분의 식탁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이 약과 채소의 위험한 만남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사례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 안 들고 시간 안 걸리고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건강 루틴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